코볼림 근육이 있는데 코를 크게 하는지 작게 하는지 또 궁금증을 올린 분이 네. 있었어요. 이분이 말씀하신 코 벌림 근육이라는 게 코끝에 날개 연골이라고 코끝 모양을 그 연골의 형태에 따라서 코끝 모양이 결정이 되는 건데, 그 날개 연골에 붙어 있는 조그만 근육이 있어요. 그 근육이 수축을 하면 콧구멍이 넓어져요. 아마 그 근육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, 이 근육은 사실 우리가 뭐 의식적으로 하는 근육이지만 의식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항상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근육이에요. 공기를 흡입할 때는 더 많은 공기를 더 들이마실 수 있도록 당연히 콧구멍이 넓어져야 당연히 숨쉬기 편하겠죠. 기능적인 근육에 해당되는 건데, 간혹 가다가 콧구멍이 넓으신 분들이 이 근육이 과도해서 콧구멍이 넓고 커진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육의 과도한 작용이라기보다는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생긴 그냥 그 코 모양 정해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가끔 보면 콧볼 주사라고 해서 콧볼 축소 주사, 뭐 일부 병원에서는 보톡스를 그 근육에 그 근육이 과도하게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보톡스 주사를 맞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, 물론 뭐 벌리는 힘이 주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.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호흡 기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닥 그리 좀 추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 근육의 기능이 좀 중요한가요? 코끝에 보면 코끝 연골이라고 이렇게 날개 모양으로 생긴 연골이 있어요. 이게 이제 우리의 콧구멍의 지붕에 해당하는 부분인데, 그 부분에 그 콧구멍을 넓혀주는 그 날개 연골에 붙어있는 근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, 사실 이 근육은 일상적으로 숨을 쉬거나 내뱉거나 들이마시거나 내뱉거나 할 때 정상적으로 콧구멍을 벌려서 이 호흡 기능을 도와주는 이런 근육이거든요. 우리가 수술을 하다 보면 이제 수술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런 근육의 기능을 일부 좀 제한을 받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, 정상적인 호흡 기능에는 꼭 필요한 근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콧구멍이 큰 이유가 이 근육 때문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면서 계속 콧구멍을 줄이고 싶다, 근육이 줄어들면 뭐 주사를 맞고 싶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, 일부 병원에서는 보톡스로 이 근육의 기능을 좀 줄여서 콧구멍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있는데, 정상적인 호흡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수술을 하다 보면 이 근육이 또 일부 손상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. 수술하고 나서 콧구멍 벌렁거리는 게 사실 쉽지 않아지는 경우도 있어요. 이 근육의 호흡을 할 때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런 코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콧볼 축소가 이 코볼림 근육과 좀 연관이 돼 있나요? 콧볼 축소를 콧날개 축소랑 코끝에 있는 콧볼 축소로 볼 수 있는데, 근육보다는 실제 벌어져 있는 그 연골을 모아주는 방법이 줄이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, 근육 자체는 어떤 특정한 표정을 지을 때 변하는 거지, 우리가 이제 숨을 쉬지 않거나 그냥 표정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콧볼이라고 하면 요 코끝을 콧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콧날개를 콧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 콧날개 부분이 넓어서 콧구멍이 넓어서 콧볼 축소를 좀 고려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, 뭐 그런 걸 결정할 때 뭐 기준이 있을까요? 콧날개랑 그 코끝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, 콧날개 같은 경우에는 그 콧날개에 폭이 있어요. 일반적으로 요 정도는 그래도 미용상 괜찮다라고 하는 게, 양쪽 눈의 안쪽에 있는 내안각을 이렇게 수직으로 아래로 내렸을 때 그 내안각 안에 이 콧날개 양쪽 끝이 그 안에 잘 들어있으면 콧날개의 폭이 괜찮다 이렇게 보는 기준은 있어요. 예를 들자면 눈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,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콧날개 폭이 더 좁아야 되고, 눈 사이 거리가 먼 사람들은 더 넓어도 되고,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기준을 그 기준으로 보고 콧날개 축소가 필요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하죠. 그리고 이제 가끔 물어보는 게,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동남아시아나 뭐 또는 또 아프리카 이쪽에 있는
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코가 낮고 콧날개가 좀 많이 퍼져 있고 콧구멍이 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, 저쪽 뭐 유럽 쪽이나 주로 이제 북반구 쪽에 좀 추운 나라 쪽으로 가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코는 대부분 코가 높고 크고 그리고 되게 좁고 이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, 코라는 게 미용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흡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호흡에 따라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일종의 그 기후에 맞게 진화된 거라고 사실 볼 수 있거든요. 코가 해주는 역할은 우리가 외부에 있는 공기를 호흡을 할 때 적당한 습도와 적당한 온도를 맞춰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,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찬 공기가 코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공기가 기도로 넘어가기 전까지 습도와 온도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. 더 많은 거리 그 시간 동안 공기가 들어가면서 데워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코가 좀 커야 되고, 덥고 습한 이쪽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쪽에 사시는 분들은 안 그래도 더운 공기가 들어가니까 사실 그 거리가 좀 짧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거기에 맞게 이제 진화가 됐다, 이런 또 연구한 논문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또 재밌는 이슈를 주셔서 오늘 최민 원장님의 좋은 답변을 들었는데, 구독자분들 여러분 좀 황당하지만 좀 궁금한, 이걸 물어봐도 되나 뭐 이런 싶은 어떤 이슈라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연구해서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드린 말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